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혼수녀 캠프 부부들 있잖아요. 심연이에요, 심연. 심연 그 자체입니다. 심연 그 자체. 둘 다 돌싱끼리 만나가지고 여자는 딸이 넷이냈는데 이런 남자랑 재혼해서 정말 막장 중에서도 개막장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혼수녀 캠프가 보통 한 주 만에, 한 주 안에 출연자 부부들 한 부부 얘기 다 끝내는데 이 부부는 2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부부가 너무 진짜 막장 중에서도 개막장입니다, 개막장. 저도 결혼 생활도 해봤고 또 부부싸움도 크게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래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서로 욕하는 것도 패드립 있잖아요, 패드립. 이 여자분은 40대 중반 44살이고 남자분은 30대 후반이거든요. 저질스러워요. 그 나이대 사람들이 욕하는 건가, 이렇게 욕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욕하는 게 너무 막 저질스러운 거 그 자체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거 보면서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첫째랑 둘째가 원래 같이 살았었는데 이 남자랑 이 여자가 결혼하면서부터 첫째 둘째가 나간 거였어요. 뛰쳐나간 거죠. 그리고 셋째도 이 남자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또 밖에서 살고 있고, 이 남자 한 명 때문에 이 여자의 원래 가족들 아이들이 지금 다 피해를 받고 거의 가족 해체를 당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외롭다 하더라도 이런 남자한테 이런 남자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이 남자랑 끼리끼리다, 동정 받을 수가 없어요. 외롭다는 걸로 이해나 동정조차 받을 수 없어요. 이 여자는 여자대로 엄청나게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호선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은 욕 많이 먹을 거라고, 정신 못 차린다고. 맞아요. 이호선 교수님도 자기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둘은 이혼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호선 교수님은 그 아이들이 안타까워가지고 특히 넷째가 너무 불쌍해서 이 남자가 정말 악랄하거든요.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무슨 책임감 있는 가장이나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의 등골을 빨아먹는, 그리고 그 여자의 등골을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으면은 또 다른 여자로 옮겨 붙어가지고 그 여자한테서 등골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이용당하는 거 알면서도 외롭다고 이 남자랑, 그리고 사람들한테 실패하는 게 보여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 남자랑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덕분에 첫째, 둘째, 셋째는 전부 다 집 밖에 나가버렸고 막내는 완전 우울해가지고 맨날 울고, 엄마의 눈물에는 공감을 못하다가 넷째 울었네요. 뭐 제가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넷째가 정말 착합니다. 철도 빨리 들었고. 근데 넷째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정말 최악의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편지를 쓰면 안 됐어. 엄마한테 편지 쓰고 새아빠한테도 편지 썼는데 이 편지를 쓰는 바람에 이 둘이 정말 서로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다시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자더라고요. 편지 쓰면 안 됐어. 자식보다 남자가 우선인 거겠죠? 네. 오죽하면 이호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분은 아이하고 남자분하고 둘 중에 누구 한 명을 골라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여자분은 그래도 자기가 외롭다 보니까 이 남자분 선택한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이호선 교수님이 당신은 아마 욕 많이 먹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 여자분이 자기가 돌싱이니까 이런 남자 말고는 만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 여자분의 취향인 거예요. 이 여자분이 이런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남자랑 헤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남자, 비슷한 남자한테 또 끌릴 거라 봐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 여자분이 아마도 이 여자분의 전 남편도 상당히 뭔가 좀 건들거리는 그런 남자였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의 제일 큰 문제는 이 여자분이 엄마니까, 딸 넷의 엄마다 보니까 뭐 남들이 시선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오직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잘 해야 되는 거, 아이들을 주체로 이렇게 내가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분은 그냥 남의 시선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2번 실패하면 안 된다. 남의 시선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남자분은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이지만 그 사람들이 너는 실패했다고 또 그렇게 보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이 두 분이, 여자분도 정말 답이 없다고 느낀 게 넷째 앞에서 둘이 막 싸우거든요.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넷째가 나가요, 집 밖을. 그러면은 넷째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넷째가 집 밖에 나갔는데 찾으러 갈 생각 안 하고 둘이 뽀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죠. 아, 셋째가 왜 집에 안 들어온지 알겠다. 셋째도 넷째처럼 정말 우울하고 힘들어하다가 뛰쳐나갔구나. 더군다나 이렇게 돈도 안 벌면서 애들도 다 알잖아요. 이 남자가 기생충처럼 무의도식하고 있는 거, 우리 엄마의 돈만 빨아먹고 있다는 거, 우리 엄마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를 그 넷째 16살짜리도 알더라고요. 셋째는 모르겠어요? 셋째도 당연히 알죠.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려고 그래. 똑바로 하는 것도 없는 인간이. 결혼한 지 얼마 1년도 안 돼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를 막 죽이려는 취급해. 잘해주는 척 하다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나를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 엄마랑 그냥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나를 정신병원까지 보냈어. 엄마는 내 편 들어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셋째 입장에서는 너무 엄마가 한심할 수밖에 없고 엄마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죠. 절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죠. 이 남자가 있는 이상. 그리고 이 여자분이 오늘 이번에 이혼수녀 캠프 나오는 내용들 보니까 이 남자도 남자지만 이 여자도 정말 답이 없는 게, 이 남자가 설령 이혼해가지고 집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셋째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여자 자체도 정말 한심합니다. 이 여자 자체도 정말 끔찍할 정도로 답이 없어요. 자식들보다도 본인 외로운 게 우선이에요. 이유선 교수님이 이 여자분이 뭐 10년 넘게 혼자서 아이 넷을 키워가지고 뭐 그게 뭐 상당히 엄마로서만 사는 게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안 돼. 그래도 딸 넷이나 낳았다면은 엄마로서 또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잖아. 누구 탓을 해요? 애가 그리고 아직 막내가 16살이면은 아직 엄마가 신경 많이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방치하면 어떡해. 원래는 첫 번째 결혼해서 되게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혼전 임신으로 애기 낳고 그러다가 첫 번째 남편하고는 애기 넷이나 낳아놓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이렇게 재혼한 남자가 행실부부 남편인 거죠. 이 여자 신용불량 만들고 이 여자 명의도 도용하고 수시로 바람피고 맨날 이 여자랑 싸우면은 노래방 가서 노래방 도우미 불러가지고 막 놀아요. 대놓고. 그런데도 이 여자는 자기가 외롭다고 이 남자 좋다고 헤어지진 않습니다. 계속 이따위 남자를 집에 들이니까 애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것도 딸들인데. 저는 이 남자가 이 여자분의 딸들에게도 정말 막 듬직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제일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엄마만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외롭다 보니까. 외로움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남자가 뭐 약간 뭐 바뀌는 것처럼 반성하는 것처럼 편지 읽고 그런 게 나왔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기 딸도 아니고 친딸도 아니잖아요. 그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저는 이 남자가 출연료 받은 걸로 다시 또 노래방이나 안 가면 다행이야. 노래방 가서 또 여자 불러서 놀고 그런 짓거리는 안 하면 다행이라고. 서로 패드립하고 숙소에서 막 싸웠거든요.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숙소에서 각방을 쓰게 됐는데, 각방 쓸 때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통화하면서 화요일날 만나자고, 니랑 같이 살 집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뽀뽀하고. 자기 와이프랑 통화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여자랑. 아마 또 술집 여자겠죠. 유흥업소 접대부. 분명 출연료 받은 걸로 그딴 데 쓸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숙소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데 다른 여자랑 막 영상통화하면서 뽀뽀하고 내 냄새가 너한테까지 나는 거라고 하면서 그딴 더러운 얘기하면서 만날 약속 잡고 말이 됩니까? 외도하고 바람피고 명의 도용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가지고 이혼수녀 캠프 왔는데 화요일날 만나지. 딴 여자한테. 답이 없어요. 출연료가 아까요. 출연료가. 그리고 또 이 남자 주변에 유흥업소 접대부 같은 여자들이 얼마나 또 신나겠어요. 이 남자가 이혼수녀 캠프 출연료 받으면은 본인들한테 쓸 거라는 거 잘 알 거 아니야. 이혼수녀 캠프가 유명한 프로인데 그 저번 주였나요? 이 둘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왔었어요. 뭐 라이브도 했다고 하더라고. 둘이 막 술 먹고 하면서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뭐 그냥 둘이 같이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자분은 이 남자랑 그냥 같이 살기로 하는 것 같고, 이 남자도 이 여자분 밑에서 살면 무의도식 하면서 무전취식, 그렇게 공짜로 이제 그냥 다 나오니까 적당히 이 여자분 스킨십 해주면은 다 그냥 공짜로 다 밥 나오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막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느낌이 쎄하고 그런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셋째한테 집착을 하냐. 이 남자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해가 안 가. 뭐가 그렇게 그런 증오심으로 셋째를 계속, 이호선 교수님하고 상담할 때도 셋째 욕을 계속해요. 저는 셋째가 이런 사람 피해서 집 밖에 나간 게 정말 신의 한 수다. 너무 잘했다. 그리고 저는 넷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리뷰할 때 넷째도 첫째랑 둘째가 좀 데리고 나가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었어요. 왜냐면은 보니까 첫째 둘째도 나이가 어리더만. 나이가 되게 어립니다. 다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걔네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자기 몸 건사기가 쉽지 않은데 넷째까지 어떻게 챙겨.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본인들도 이 사람 피해가지고 이런 인간 피해서 나와서 사는데 자기 혼자 살기도 빡빡하잖아요. 근데 넷째까지 어떻게 챙기겠어요. 어렵지 그런 게. 저는 여기 둘이 이렇게 패드립 할 때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엄마 욕을 하고 이 남자도 이 여자의 엄마랑 그리고 이 여자의 딸들 욕을 했거든요. 이런 남자랑 살면 안 돼요. 자식이 있는 사람은 이런 남자는 피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내 자식을 패대기 치고 폭력을 저질렀잖아요. 살면 안 돼요. 애들이 또 어리잖아.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라 가지고 애를 넷이나 낳았다면은 책임을 져야죠. 그냥 본인 외롭다고, 본인 일하느라 힘들다고, 이런 남자 만나느라고, 이런 남자랑 뽀뽀하고 껴안고 그런 짓거리 하느라고 애들 방치하면 어떡해. 그리고 막내, 둘 다 너무 정말 최악인 게 뭐냐면은 둘이 싸운 얘기를 막내한테 다 감정 쓰레기통처럼 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막내가 밥도 안 먹고 굶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오면은 밥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내가 보는 앞에서, 넷째가 보는 앞에서
둘이 막 욕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막내는 눈치 보다가 밖에 나가고, 밖에 나가기 전에 계속 이 여자는 여자대로 이 남자 욕하고 막내한테, 남자는 남자대로 막내한테 이 여자에 대해서 욕하고. 이 남자가 얼마나 생각이 없냐면 이 여자분의 넷째가 여자잖아요. 근데 그 막내 여자 16살짜리한테 네 엄마가 문제라고, 네 엄마가 내 친구는 여기서 자고 네 엄마는 여기 소파에서 잤는데 모텔 가면 더블 치는 데 있지, 거기서 그렇게 같이 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하면서 계속 넷째 친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넷째는 계속 그거 듣고 있고, 넷째가 또 되게 착하더라고. 근데 16살짜리한테 모텔 더블 침대기가 무슨 소리고, 그리고 계속 이 여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넷째는 이제 일찍 철들잖아요. 이런 가정에서 큰 애들이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둘이 되게 막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중재를 하려고 그래, 막내가 16살짜리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게. 미국처럼 좀 이런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시스템은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방치되고 학대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계속 막내한테 화를 내요. 넷째한테 이 남자 욕하면서 엄청 소리 지르고 화를 내. 그러면서 자기도 내가 왜 니한테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대. 뭐 정신이 없어요, 이 여자는. 원래 이 남자야 저번 주부터 원래 이상한 사람이었다 치지만은 이 여자도 이번 주 보니까 끼리끼리야. 누가 최악이다 할 수가 없어. 이 여자는 여자대로 넷째한테 계속 이 남자 욕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점 얘기하면서. 서정훈 씨가 되게 속 시원하게 지적하더라고요. 막내가, 넷째가 이 남자 선택했냐고. 아니 이 여자분이 지가 선택해놓고 왜 막내한테 그렇게 화내고 그러냐고 서정훈 씨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자분 쳐 울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나 싶어. 미안하고 창피하고 염치라는 게 있다면은 진짜 넷째한테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계속 그냥 둘 다 양쪽에서 넷째 데리고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넷째가 밖에 나가게 된 것도 이 남자가 밖에서 편의점에서 이 막내를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간 거였어요. 불러가지고 난 뭐라도 먹이는 줄 알았더만 또 이 여자 욕하는 거야. 이호성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막내 넷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더라고. 제일 피해자라고. 서정훈 씨가 이 여자분한테 정말 화를 내면서 막 호통치고 얘기했거든요. 이 여자분한테 당신은 44살인데도 20살 같다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하나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분도 말도 안 되는 게 자기 친딸이잖아요. 셋째가 그렇게 나가 살면은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갔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도대체 이 여자분은 어떤 환경에서 컸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 넷째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넷째는 자기 친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행실부부 현재 남자도 엄마를 때릴까봐 일부러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속마음은 이 남자한테 맞서고 싶고 엄마한테도 막 뭐라 하고 싶지만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상황만 취하게 되고 이 남자가 엄마한테 손찌검 할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막 중재한다는 얘기 듣고 아 정말 진짜 16살짜리가 지옥 속에 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뭐 정신병을 보내고 되게 큰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셋째를 막 패대기 치고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 넷째가 제발 행복한 가정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빌었대. 무릎 꿇고 이 둘한테 그렇게까지 했었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이 편지 받은 걸로 다시 뭔가 끈끈해졌잖아요. 근데 편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미 더 심하게 넷째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제발 행복한 가정에서 살게 해달라고 싹싹 빌었다고 했잖아. 그래도 안 됐어. 근데 편지로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자분이 이 둘이 맨날 싸우고 하니까 그날도 밥도 안 먹었는데 이 둘이 싸우느라고 밥을 또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넷째는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이 둘만 그냥 집에 들어와 버리고 한참 지나가지고 이 둘이 막 뽀뽀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넷째 찾으러 가야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 여자분이 웃긴 게 뭐냐면은 그냥 이 남자하고 둘이 꼼냥대고 뽀뽀하고 껴안고 하는 게 좋아가지고 자기 애를 찾을 생각을 안 해. 애가 아직 안 들었다는 개념이 없어. 저는 제가 어릴 때 저는 남잔데도 불구하고 밤 늦은 시간에 아직 안 들었다면은 부모님들이 엄청 걱정하고 난리 났었어요. 중학생 때. 근데 이 두 부부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 넷째를 찾으러 뒤늦게 나갔을 때도 이 여자가 둘째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넷째가 지금 카페에 있다 이 얘기 듣고 찾으러 갔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뭐 넷째 걱정해서 뭐 찾으러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남자한테 신나가지고 넷째를 찾고 나서도 너 어디 있어서 걱정했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남자한테 먼저 넷째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집에 들어가라고 이 남자하고 그냥 그런 거 하기 바빠요. 이
남자부터 챙기기 바빠. 넷째보다 자기 자식보다도. 저는 사실 이혼수녀 캠프에 나오는 부부들이 우는 거가 다 그냥 울고 아유 울 자격도 없는 것들 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밑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 아이들이 막 울고 하는 게 보면은 저도 이제 같이 눈물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넷째가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계속 울었는데 그렇게 밖에서 운 이유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울었대. 엄마한테 미안하고 내가 싫어서 울었대. 그러니까 되게 넷째가 너무 착하다는 거죠. 너무 착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밑에서 크는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더더욱 못 벗어나는 것 같아. 너무 착하다 보니까. 16살이면은 아직 한참 애잖아요. 근데 16살인데 정말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꿰뚫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남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변수고 이 자기 엄마, 친엄마는 이기주기자. 말로만 위하는 척하고 나중에는 또 싸우는 신뢰가 없는 사람. 맨날 이 부부가 싸우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빨리 일찍 철 들어버린 거죠. 저는 이 그 여자분하고 남자분 자료화면 보면서 여자분이 너무 자기 딸한테 미안하고 반성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여자분이 인터뷰할 때 어떤 얘기했냐면은 나는 자료화면 보고 억울했다. 남편 잘못도 있는데 나한테만 화살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멘탈이 털렸다고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답이 없어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더 욕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자료화면 때문에 내가 더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억울했다고 하는 게 이게 엄마로서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전문 상담사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전문 상담사들은 사람으로 볼까요? 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얘기해주고 하지만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지. 오죽하면 이효선 교수님이 남자한테 대놓고 당신 별로라고 하겠습니까? 이효선 교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로 나쁜 말 당신이 별로라고. 서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료화면을 봤잖아요. 이 자료화면을 보고 남자도 뭔가 반성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자랑 똑같아요. 분한 거예요. 너무 다 나오니까 자기가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까지도 다 밝혀지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자기가 이 여자가 나를 망신 주려고 했다고 생각 들어가지고 숙소 와서 이 여자랑 서로 패드립하고 싸웁니다. 패드립이 그냥 패드립이 아니야. 난 태어나서 그런 패드립 처음 들어봐. 장난이 아니에요. 패드립 하는 게. 보통은 이렇게 자료화면 보면은 여자는 여자대로 내가 미안하다. 남자는 남자대로 반성한 게 있어가지고 뭐 미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숙소에서 서로 그냥 패드립하고 욕하고 싸우고 있어. 저는 이런 사람들은 둘이 잘 만났잖아요. 그래서 둘은 이혼 못하게 하고 여자분의 아이들만 따로 뭔가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국가기관에서 케어해주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둘이 계속 남자는 뭐 여자가 나를 망신 줬다. 여자는 뭐 억울하다 하면서 둘이 패드립 하다가 남자가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인천 간다고 합니다. 그냥 중도퇴소 하겠다고. 그 여자도 중도퇴소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각방 이제 제작진이 또 달래가지고 그러면은 서로 각방 쓰게 해줄 테니까 진정하라고 해가지고 각방 쓰게 됐거든요. 각방 쓰게 됐을 때 이 남자가 정말 답이 없는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출연자들 중에 가장 최악인 이유가 여기서 이제 진면목에 나오더라고요. 각방 쓰게 되니까 와이프가 지금 옆에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카메라로 다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바람피는 여자랑 영상통화해서 뽀뽀하고 자기 샤워 안 했다고 하면서 냄새 나지? 이 냄새가 오빠의 향기다 뭐 이런 저질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더러워. 그 여자가 정상적인 사람이겠어? 유흥업소 여자겠지? 그러면서 화요일날 만나자고 하면서 니랑 살집이라면서 막 얘기하고 뽀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는 답이 없어요. 그 와이프랑 잠깐 떨어졌다고. 이 남자는 그러니까 와이프랑 안 좋을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바람 피면서 마음 편히 하는 거야. 바람 피면서 이제 보복도 할 겸 바람 피면서 뭔가 만족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해도 이 여자가 자기랑 못 헤어진다는 거 아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그래도 전문가 앞에서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물론 정신을 못 차리더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정상적으로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효선 교수님하고 상담할 때도 이 남자가 뭐라 하냐면은 여자가 집 비번 바꿔가지고 집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외도했다고 하면서 여자 탓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전문가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효선 교수님 앞에서도. 그리고 외도한 거는 집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친한 형님 동생들하고 술 먹고 놀다가 어쩌다가 외도하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효선 교수님이 외도는 일부러 하는 거지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선택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딱 일침해 줍니다. 진짜 외도가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결혼하면은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조의 의무가 있어요. 서로 나는 너하고만 관계를 할게. 너도 나하고만 관계를 할게. 이런 거 정조의 의무가 있단 말이야. 이게 망가지게 되면은 귀책사유, 이혼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당당해요. 여자가 나를 집에 못 들어가게 비번 바꿨기 때문에 내가 외도할 수 있는 거라고.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그리고 남자끼리 술 먹다 보면은 그렇게 외도할 수도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 사고기관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타고난 악 같은 느낌? 이효선 교수님이 전혀 이 남자가 말하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바로 또 이제 셋째 탓하면서 셋째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뭐 셋째를 집에 못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갈등이 있고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와이프 탓, 셋째 탓 이렇게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효선 교수님이 기가 막혀서 1년도 살지 않은 새 가족이 왜 18년 동안 살아온 딸을 못 들어오게 하냐고, 네가 누군데, 이렇게 딱 일침하거든요. 정말 그게 정확한 얘기죠. 그냥 남이야. 1년도 살지 않은, 돈도 안 벌고 맨날 바람이나 쳐 피고 이 여자랑 욕하고 싸우고 무전취식에다가 전혀 본받을 거 없고 어른 같지 않고 더군다나 완전 그냥 불량하고 건들건들 거려가지고 그 딸들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여자분 없을 때 전혀 이 남자한테 배울 건 1도 없는데, 근데 계속 이제 말 안 듣는 셋째 딸 욕하면서 쫓아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효선 교수님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첫째랑 둘째도 원래는 이 남자가 오기 전에는 같이 살았는데 이 남자가 오면서 전부 나가게 된 거거든요. 사실 첫째 둘째가 나갈 때 그리고 셋째도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이 여자분이 아무리 이 남자가 좋았어도 외로운 거를 못 참다 했어도 엄마라면은 이 남자 손절했어야 돼요. 저는 첫째 둘째는 원래 나가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 때문에 나간 거였더라고. 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한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이용해가지고 한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거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정말 악마 같은 악랄한 사람이 있을까? 이 여자분도 당연히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지팔직권이라고 지팔짝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 들지만 이 남자도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악랄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명의 도양하고 추익은 삥땅치고 계속 쉴 새 없이 바람피고 셋째 딸 강제로 정신병원 보내게 만들고. 이효선 교수님이 지금 셋째 딸도 그렇고 다 네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인데 너는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다. 아이들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가 아픈 셋째를 다 낳지도 않았는데 셋째를 패대기 치고 폭력 저지르고 기분 나쁘면 밖에 나가버리고 바람피고 너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애들이 다 떠나는 거라고. 집에 못 들어오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 이 남자 행실 남편은 너는 지금 무의도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들 너를 좋게 보지 않고 나도 너를 좋게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효선 교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표현이 당신을 좋게 보지 않는다. 이게 이효선 교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 여자분이 좋아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용해가지고 계속 함부로 하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여자분처럼 너무 외로울 때 누군가를 만나면은 반드시 뭔가 꼬이거나 잘못된다고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뭔가 극단적인 예시를 이번 여기 부부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이 외로움을 못 견뎌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은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분하고 같이 살던 딸들까지도 다 지금 인생이 망가지고 꼬이고 있잖아. 외로울 때일수록 나 혼자서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버텨야지, 외롭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살아버리면은 진짜 완전 더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회복도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사람이 다 선하면 좋겠지만 이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을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외로운 거를 티내는 것 자체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이효선 교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너는 지금 이 여자랑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남자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이혼하고 각방 쓸 때 통화했던 그 여자한테로 옮겨 타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셋째를 내가 품을 수가 없고 이 여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 여자가 말하는 게 명령조고 그리고 자기 말이 항상 우선이고 대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혼하겠대요. 근데 지금 이 남자가 말한 것들은 전부 다 이 남자 본인에 대한 자기소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는 무의도식하고 있는 기생충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분한테, 여자분이 다 돈 벌어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더군다나 남의 자식 패대기 치고 폭력 저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전문가 이효선 교수님하고 상담까지 받았는데 전혀 뉘우치거나 방성하는 거 1도 없이 결국 끝까지 이 여자 탓만 하면서 셋째 탓하면서 이혼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하고는 그렇게 답답하게 상담 끝나고 나서 이 여자분도 이효선 교수님한테 상담 받았거든요. 이효선 교수님이 초반에는 이 여자분을 위로하면서 상담을 해줬어요. 10년 동안 뭐 고생 많이 했다고 하면서 혼자서 애 키우는 게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여자분을 약간 위로해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거고 첫째랑 둘째가 나간 시점이랑 셋째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간 것까지 이 모든 게 남자가 들어오면서 가정이 파괴된 거라고 현실 직시를 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은 너무 그냥 이 남자가 좋은 거야. 그게 다 팩트고 사실이고 현실인데 전혀 이 여자분은 뭔가 상황의 심각성을 회피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알아차리지 못해. 이효선 교수님이 남자는 너를 이용하고 있다고,
네가 외롭고 힘들어하는 거를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그래도 이 여자는 남자가 좋대. 이 행실부부 남편은 자기가 여자 적당히 달래주고 만져주고 스킨십 해주고 그러면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게 전부 다 이용하는 건데 이 여자는 계속 좋다고만 하고 여자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이혼한 걸 알지만 남자를 그냥 집에 두는 거는 실패한 걸로 보이기 싫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번 갔다 오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그래서 남자를 그냥 집에 두는 거래요. 지금은 성공이냐고 물어봐도 계속 이효선 교수님은 너 지금 인생도 이렇게 이 남자랑 사는 것도 성공이 아니라고 깨우치게 해주고 싶어도 계속 이 여자는 남들이 모르면 성공이라 보지 않겠냐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이 없고 끼리끼리예요. 방송에 나왔잖아요.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까지도 나오는데 오히려 이런 남자랑 살고 있는 이런 인생 자체가 여태까지 나왔던 이혼수녀 캠프 모든 부부들 중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인 거죠. 가장 욕도 많이 먹을 거고 여자분이 혼자 애 넷을 키우면서 행복이란 거 모르고 악착같이 살았다. 내가 없을 때 아이들이 쓸 돈 마련해주고 가야겠다 생각 들어서 계속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남자랑 살면서 신용이 망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말하는 것도 하나도 신뢰가 할 수가 없어요. 말만 그럴싸해. 말만 열심히 사시긴 했겠지. 근데 이런 남자랑 살아요? 자기가 없을 때 아이들이 쓸 돈 마련해주고 가고 싶다면서 이런 남자 만나고 살아가지고 명의 도용당해가지고 막 게임 머니로 막 100만원 넘게 뜯기고 몇백만원 막 이렇게 이 남자가 명의 도용해가지고 돈 뜯어가도 받아내지도 못하고 엄청 뭔가 잘못된 인생 살고 있는 거죠. 이 여자분이. 기쁨조 역할이라는 게 너무 웃겼어요. 기쁨조 치고는 너무. 근데 여러분 그때 이효선 교수님이 확실히 배우신 분이라 해가지고 기쁨조라는 표현 하시는 거 보고 전 진짜 감탄했어요. 아 역시 배우신 분이다. 저였으면은 진짜 막 그런 저질스러운 단어 있잖아요. 그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기쁨조라고 표현하는 거 보고 아 역시 배우신 분이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거는 이 여자 잠자리나 상대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뭔가 몸이 외로울 때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로 이제 여자는 만족을 하는 거고. 이효선 교수님이 이 여자분한테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둘 중에 누구 선택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이효선 교수님도 얘기해보니까 이 남자처럼 이 여자도 답이 없다는 거 알고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충격적이게도 남편을 선택했어요. 이효선 교수님이 너 욕 많이 먹을 거더라고. 네가 엄마냐는 소리도 들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막상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욕도 하고 싶지도 않지. 이런 상황에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집 밖에 나가버렸고 넷째는 완전 우울증 걸린 아이처럼 완전 그냥 진짜 힘들게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집에서 기생충처럼 무의도식이나 하고 있는 이런 자식보다도 이런 남자를 선택했다는 게 욕할 가치도 없죠. 그냥 자기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욕할 가치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 단독 1대1로 상담 끝나고 나서도 둘이 이렇게 앉혀놓고 또 이효선 교수님이 둘이 같이 또 상담했거든요. 이효선 교수님 앞에서도 둘이 막 싸워요. 서로 탓하면서 막 싸우는 것 자체가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성숙하면은 누구 한 명이 양보하거나 피하거나 해가지고 싸움이 커지지 않는데 이 둘은 둘 다 그냥 똑같은 인간들이다 보니까 그 창피한 거 모르고 계속 그 전문가 앞에서도 싸우고 서점 앞에서도 싸우고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 그 이효선 교수님이 이 둘이 싸우고 하는 게 기가 막히니까 넷째 얘기를 하면서 넷째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얘기해줬거든요. 부모를 폭탄같이 생각한다고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넷째가 얘기한 거를 말해줘요. 그리고 넷째가 이 남자 보고 삼촌이라고 하는데 삼촌은 엄마를 돈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엄마는 삼촌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운다. 이게 16살짜리가 엄마가 삼촌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운다고 표현하는 게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편지 내용도 제가 봤는데 넷째가 이 둘한테 편지 남기고 집에 갔거든요. 넷째는 제가 봤을 때 책을 써야 돼. 되게 뭔가 글을 잘 쓰실 것 같아. 재능이 좋으신 것 같아. 이런 악몽 같은 상황에서 엄마가 삼촌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운다고 이렇게 표현하냐? 저는 너무 뛰어난 재능인 것 같더라고요. 넷째가 너무 훌륭해. 잘 컸어. 이런 막장 인간들 사이에서 정말 일찍 철이 들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그냥 마냥 막 지저분하고 화가 증오 섞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삼촌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 16살짜리가 다 꿰뚫고 있다는 게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다 알고 있을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가장 이효선 교수님이 가장 피해자는 넷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한테 직접적으로 이효선 교수님이 부모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인생 살아라. 그리고 이 둘이 알아서 할 문제지 본인들이 선택한 인생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 문제니까 앞으로는 중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효선 교수님이 역시 전문가시다 보니까 정말 정확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16살짜리가 중재를 해봤자 얼마나 중재하겠어요. 결국에는 이 둘의 감정 쓰레기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예민하고 그런 사춘기 나이인데 이 둘로부터 완전 별개로 정신적으로라도 완전히 좀 독립돼서 신경 안 쓰고 본인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을 뭔가 신경 쓰다 보면은 인생이
인생이 아주 꼬여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어떤 때는 가족이 더 제일 심한 독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 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남자 이런 여자 같은 경우는 가족 자체가 독이 되는 존재죠. 독이 되는 존재. 주주님께서 자식들 심리치료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유승 교수님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무료 상담 받으라고 이렇게 추천해 줬어요. 무료 상담 받아보라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거는 청소년들은 무료랍니다. 근데 정말 넷째는 셋째도 그렇고 이 여자의 딸들은 다 상담 받아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이효성 교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이 둘이 계속 막 싸우고 서로 탓하고 그랬거든요. 이효성 교수님 정말 진지하게 자기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너네 둘은 이혼하라고, 같이 살지 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도 없는 거라고 이혼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둘이 너무 정말 혐오스럽게도 넷째가 정말 진심을 공들여서 쓴 편지를 읽고 다시 또 끈끈해져요. 한 침대에서 불 끄고 자요. 편지 읽고. 정말 진짜 본능 부부야, 본능 부부. 애들이 자존감도 낮고 자기 탓하고 사랑 못 받아서 이상한 남자 만나서 엄마처럼 살까봐 걱정입니다. 저러다 독립하고 좀 편안해질 때 정신병 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계속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와플님 말씀처럼 정말 그래요. 어릴 때 계속 나보다 힘이 세고 내가 의지되는 사람들한테 정서적으로 이렇게 학대받으면서 큰 아이들은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고 여유로워졌을 때 그 행복을 느끼질 못해요. 오히려 그때 이때 어릴 때 내가 참고 엄마하고 아빠한테 당했던 학대들, 그렇게 내가 그냥 넘어갔던 것들, 피했던 것들, 그거에 대한 감정들이 이자가 붙어서 그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큰 잘못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랑 남자는. 제가 넷째가 남긴 편지 내용, 특히 이 여자분한테 남긴 편지 내용 보면서 그냥 첫 줄에 눈물이 탁 터졌어. 보세요. 제가 넷째는 뭔가 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목이 첫 줄이 뭐냐면 엄마한테 쓴 편지야. 25년 동안 청춘을 버리고 열심히 가정을 꾸린 엄마께.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나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 16살짜리가. 지금도 살짝 뭉클해요. 그리고 여기 이런 인간과 이 남자하고 싸울 때마다 싸우고 나서 넷째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미안해라는 말보다 사랑해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썼어요. 편지 내용을. 너무 착해. 마음도 너무 이쁘고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가장 문제 있는, 둘 다 끼리끼리지만 정말 진짜 살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엮일 수도 없는 이 남자에게는 넷째가 어떻게 편지 썼냐면 첫 문장이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산타처럼 와준 삼촌께. 저였으면은 첫 줄부터 쌍욕 박았을 것 같아. 어른이고 자시고 맨날 엄마랑 욕하고. 그 넷째가 이 남자한테 첫 줄로 쓴 내용은 어느 날 산타처럼 와준 삼촌께였어요. 넷째가 되게 아팠을 때 이 남자가 보호자로 가졌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하지만 이 넷째가 편지를 쓴 걸로 인해서 이 둘이 끝날 수 있었던 기회가 좀 더 늦춰진다는 게, 그게 넷째한테 더 불행으로 가잖아요. 너무 참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팔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넷째는 정말 이제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둘한테 편지를 남기고 갔는데, 넷째가 그렇게 남기고 간 행동이 결국에는 넷째한테는 또 불행이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정말 저는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랬어요. 뭐 나이가 미성년자니까 나가 살 수도 없고 지옥이에요, 지옥. 둘이 그 넷째 편지 때문에 다시 관계가 끈끈해지고 한 침대에서 이제 불 끄고 자는데 정말 밥맛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넷째같이 이렇게 미성년자일 때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 특히 가장 내가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의지를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맨날 서로 욕하는 것만 보면서 감정을 쓰레토록 크잖아요. 그럼 나이 먹고 나서 왜 더 안 좋아지고 심해지냐면은, 나이 먹고 나서 어릴 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어릴 때는 내가 몰랐어. 내가 불쌍하고 그런지. 근데 내가 성인이 되고 돈도 벌고 여유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나의 어릴 때와 과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 나는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어릴 때 내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그거를 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다 느껴지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나도 행복해지고 여유롭게 하고 해야 되는데, 어릴 때의 나는 다시 내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게 계속 잊혀지지 않고 잔상이 남고 더 힘들게 막 괴롭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 나서 더 그게 더 증폭이 돼가지고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 진짜 이 여자와 이 남자는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